둘 중에 한 집에 살아야 한다면 체리 몰딩으로 가득한 집 대 체리 몰딩. 이거 너무 어려워. 스스로의 살돈이면 또 남았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건 상담료 받아야 돼. 질문이 30가지가 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소비자들은 이걸 원하는데 왜 무조건 안 해준다고만 얘기를 합니까? 이게 국내 가전의 한계 아닌가요? 굳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할 거 많은데. 내가 지금 아침 9시에 지금 현장에 갔다가 이제 안전화 신고 지금 이 촬영 지금 바로 왔다니까. 자, 오늘은 뭐 하는 거지? 오늘은 인테리어 밸런스 게임 준비했거든요. 밸런스 게임? 그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인테리어 할 때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인테리어 30년 베테랑 이 코치는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오케이, 들어와 봐요. 첫 번째 질문. 30년 된 구축 아파트 기초공사만 풀체인지하고 겉모습은 그대로 살기 vs 디자인만 풀체인지하고 기초공사 하나도 안 하기. 와, 이건 당연히 기초공사를 먼저 해야죠. 아무리 예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초공사, 단열, 방수, 난방 그거 먼저 하고 그냥 살더라도 상관없다. 특히 단열공사는 연도별로 법적 규정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규정만 가지고도 공사 예전에 어떻게 했냐 이걸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라면 단열, 방수, 난방 공사부터 먼저 해라. 똑같이 30년 된 구축 아파트 샤시를 전체 재사용하기 대 가구를 전체 재사용하기. 와우. 그러면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샤시 당연히 교체해야죠. 가구는 재사용해도 상관없고 나중에 바꿔도 되는데 샤시는 살면서 하기 너무 힘들고 샤시는 먼저 교체해라. 가구는 나중에. 그럼 가구를 그냥 쓰게 되면은 어떤 대안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가구를 만약에 재사용한다 그러면은 표면의 마감재를 리폼하는 방식으로 보통 할 수가 있어요. 필름으로 리폼을 많이 하기도 하고 가구는 경첩이라든가 하드웨어만 괜찮으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해요. 자, 둘 중에 한 집에 살아야 한다면 체리 몰딩으로 가득한 집 대 철진한 북유럽 스타일 집. 체리 몰딩. 저 같은 자취생들의 숙적이거든요. 체리 몰딩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이게 획기적이고 너무 예뻤거든, 그 당시에. 또 내가 그 당시에 집을 많이 지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체리 몰딩 하면 최고였어요. 분양하면 무조건 다 체리. 북유럽 스타일의 감성이 있는 집이라면 아무리 철진한 집이라고 해도 훨씬 더 나아요. 디자인적인 감성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특히 도장으로 쉽게 또 이렇게 집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좋고 철진한 북유럽 스타일 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욕실 바닥 물때 없는 건실 욕실 대 물청소 가능한 습식 욕실. 건식 욕실. 무조건 욕실은 건식 욕실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욕실에 들어갈 때마다 불편함이 일단 없어요. 뭐 샤워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맨발로 항상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완전 습식화되어 있는 욕실은 물기가 깔려있고 하기 때문에 꼭 신발을 신어야 되고 근데 또 이 한국 사람들은 또 시원하게 물 청소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물청소 시원하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애초에 건식으로 되어 있는 공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걸레로 닦아야 될 일도 사실 거의 많지 않아요. 주방, 현관 둘 중에 한 곳에만 팬트리를 둔다면 현관이 좋다 대 주방이 좋다. 주방 현관. 어려운데. 주방. 현관에는 잡동사니를 주로 두는 것들이 많다면 주방에는 우리 집에 실제 사용하는 물건들을 둬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방 옆에 팬트리가 있을 때 더 유리하죠. 굳이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주방 옆에 팬트리를 두는 게 훨씬 더 낫다. 주방 후드 뭐가 더 좋을까? 천장 내리평 후드 대 다운드래프트 후드. 이건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천장 매립형 후드. 가격이 일단 더 저렴해요. 물론 둘 다 고가 제품이고 하이엔드 제품들이죠. 그걸 떠나가지고 사용감이나 실용성이 천정 후드가 훨씬 더 좋아요. 천정 후드는 다이렉트로 후드 자바라를 연결해서 시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다운드래프트 후드는 전부 다 탄소 필터 후드로 나오잖아요. 필터를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정말 불편함이 일단 있고요.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 빨아들이는 그런 흡입 능력 같은 경우에도 천정 매립 후드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천장형 후드는 저 위에서 이제 바로 환풍구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다운드래프트 후드는 어디로 가요? 이게? 우리 하부장 밑에 필터가 있고 거기에서 모터가 당겨가지고 필터를 통해서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공기가. 그럼 다시 실내로 그게 들어오는. 그렇죠. 실내로 다시 퍼지는 거죠, 결국은. 탄소 필터 후드 방식은 다 이런 식이에요. 필터를 자주 안 바꾸면 제대로 여과가 되지 않을 거고 자동차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 필터가 오염되거나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요새 말 많거든요. 욕실 환풍기, 가성비 좋은 일반 환풍기 대 만족도 높은 기능성 환풍기. 기능성 환풍기의 한 표. 일반 환풍기 흰펠 제품으로 봤을 때 8만 원대 제품이 가성비도 좋고 고급 환풍기였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기능성 환풍기, 특히 이제 휴젠트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면서 이 시장 판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머리를 건조한다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따뜻하게 데펴준다거나 또 제습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 제습 기능이 저도 이걸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또 하나 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 일반 환풍기에는 필터가 없잖아요. 회전하는 팬에 먼지가 엄청나게 쌓이는데 기능성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팬 앞에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를 또 쉽게 착탈할 수가 있고 그래서 팬에 먼지가 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자, 주방 상부장 수납 가득하게 꽉꽉 채우기 대 한 줄 플랩장으로 탁 트인 주방 만들기. 이거 너무 어려워. 수납을 채우는 게 좋죠, 당연히. 근데 시각적으로 그냥 선반만 딱 들어가면 훨씬 더 예쁘긴 해요. 우리가 그 북유럽 감성으로 인테리어를 많이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상부장을 없애는 게 정말 유행처럼 오시는 분마다 저 상부장 없앨래요, 선반만 둘래요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돈이 있다면 유리장식장으로 해야죠. 조명 딱 넣어가지고. 정말 짱이에요. 절충안이 있네요. 절충 아니죠. 돈만 있다면. 돈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엔 3파전입니다. 거실 바닥 마감재로 장판, 마루, 타일. 마루. 일단 마루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차이가 너무 뚜렷해요. 타일은 사실 너무 좋은 자재죠. 너무 예쁜 자재고 고급 자재입니다. 하지만 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온돌 바닥 문화에는 사실 적합한 자재는 아니죠. 타일을 바닥에 우리가 부착하기 위해서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바닥은 이 열이 엄청나게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면 수축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일이 들떠거나 탈락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타일은 조심해서 써야 되고 너무 딱딱해. 맨발로 타일을 우리가 밟고 다니면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무릎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장판 같은 경우는 너무 싼 자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서 좀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장판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장판 두께가 지금은 5mm까지 나와요. 더 두꺼운 것도 있고요. 기본 강마루가 6.5mm 밖에 안 되니까 거의 마루 두께인 거죠. 고급 장판들은 이렇게 디뎌보면은 쿠션감 자체가 정말 좋아가지고 우리 애기들이 있거나 노약자가 집안에 있다면 고급 장판을 한번 깔아보세요. 마루보다 더 저렴하고요. 가성비나 생활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마루를 먼저 추천드린 이유는 너무나 보편적인 자재고 종류들이 다양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주 저렴하고 많이 쓰이는 강마루부터 하이엔드로 쓰이는 고급 원목 마루까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정말 많죠. 그러면 요새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게 강마루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강마루가 마루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기 때문이죠. 강마루가 나오기 전에는 합판에다가 무늬목을 얇게 입혀가지고 쓰는 마루를 썼었는데 이게 이제 자재 단가가 비싸면서 얘가 이제 필름으로 대체된 거예요. 필름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색상들을 다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강마루는 아주 보편적인 마루 자재로 이 시장에 15년, 20년째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저렴하게 제일 다양한 패턴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강마루가 패턴 자체가 아주 사각마루부터 대형 원목마루의 사이즈까지 정말 다양하게 지금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 거죠. 주방 수납잔 손잡이, 여닫기 편한 디자인 손잡이 대 깔끔한 미니멀 스타일 푸시도어. 디자이너들은 푸시도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손잡이 돌출되는 것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저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닫기 편한 디자인 손잡이를 선호합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집에다가.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눌러야 되는 자리가 있죠. 거기만 때가 끼는 거예요, 때가. 그 주방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음식하다가 묻은 게 또 맞아. 주방은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있는 손잡이나 정말 미니멀한 손잡이라도 좀 설치하는 거를 선호를 하고 그렇게 권유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푸시도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디자인적으로 또 간결하고 미니멀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가전제품 둘 중 하나 포기한다면 로봇 청소기 대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너무 편한데. 식기세척기 그래도 있어야죠. 로봇 청소기보다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쓰다가 없으면 못 살걸요. 그건 그냥 금방 하는데 뭐 식기세척기야
이랬다가 식기세척기를 저하고 상의 없이 샀어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좋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며 하고 째려보더라고요 저를. 안방 설계할 때 공간 나눠서 드레스룸 만들기 대 안방 통으로 넓게 쓰기. 저는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어서 쓰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방 사이즈가 좀 작더라도 침대가 들어갈 공간만 딱 남겨두고 방을 좀 분리해서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면은 수납 양이 더 늘어납니다. 침대가 있고 붙박이장이 있는 형태일 때는 이 붙박이장이 일렬로 배치가 보통 되죠. 그러면은 수납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데 침대가 있고 벽이 있고 붙박이장이 있으면 벽의 뒷면에도 수납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납의 양은 벽의 면적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드레스룸이 있는 공간은 같은 공간이라도 수납이 더 늘어난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방 사이즈가 몇 가지는 드레스룸으로 나누는 게 좋다 이런 게 있나요? 방 사이즈가 얼마면 가벽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침대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드레스룸의 최소 사이즈는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600 사이즈의 붙박이장을 놓고 통로 폭을 최소 사이즈 한 700 정도로 봤을 때 반대쪽에 놓이는 또 붙박이장을 600이 일반적이지만 반대쪽은 폭이 좀 좁은 시스템 가구장이라든가 서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놨을 때는 40에서 50cm 정도만 돼도 반대쪽 수납열을 또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 붙박이장의 기본 최소 치수의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 반대편에 침대를 놓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드레스룸 만드는 최소 수치가 있으니까 이거를 넣었을 때 괜찮냐 아니냐로 따지면 되겠다. 다음 문제 갈게요. 주방 리모델링 할 때 설비 배관 이동 없이 싱크 가구만 새로 하기 대 설비 배관 이동하더라도 옮겨서 예쁜 아일랜드 쓰기. 아일랜드. 바로 아일랜드. 아일랜드 이거 사용해 보면 음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거를 옆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깔아놓고 앞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옆으로 빼놓기도 좋고. 설비를 이동시키는 데는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간단하게 바닥을 특별히 파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3, 40만 원에도 가능하고요. 바닥을 좀 파서 묻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7, 80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만 기존 난방 파이프들하고 설비 이동이 간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비용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옮기기만 하는 건 얼마 안 드네요. 그건 자체가 많이 들진 않고 실질적으로는 가구의 볼륨에 대한 문제예요. 아일랜드 가구를 설치한다는 건 기존의 가구 형태보다는 더 많은 수납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가구의 볼륨과 디자인에 따라서 이 비용적인 증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설비 배관 옮기는 게 리스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배수 배관에 대한 문제예요. 이 배수 배관이 너무 길어지는 거지 원점에서. 그랬을 때 구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음식물 찌꺼기가 같이 물하고 내려가거나 또 물때가 끼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된다. 거실 벽마 감재로 필름 vs 도배지. 필름이 훨씬 더 내구성이 좋아요. 오래돼도 변색이 잘 없고 손상이 잘 안 되죠. 다만 필름은 물리적인 한계가 하나 있어요. 필름의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름하고 만나는 부위에 조인을 처리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맞조인이라고 해서 서로 맞댐을 하면은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겹치면은 그 겹친 부위가 너무 티가 나죠. 필름 두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공을 할 때 매지라고 하는 골매를 디자인적으로 주거든요. 이게 너무 싫은 경우가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자재를 우리가 찾죠. 그 자재로 대표적인 게 요즘 도배예요. 도배가 물성 자체가 요즘 너무 좋아졌어요. 볼륨감, 입체감이 너무 좋아지고 질겨지고 하다 보니까 필름이나 도장 대신 대체되기 시작했어요. 도장은 비용이 좀 비싸서 사실 좀 쓰기 어렵잖아요. 도배지는 도장 같은 느낌을 내면서 맞댐으로 딱 시공을 해놓으면 이게 한 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성도 좋은 도배지가 훨씬 더 가성비가 높아진 거예요. 가성비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도배지를 쓰면 되지만은 일단 내가 내구성이라든가 오래 써도 변하지 않는 걸 원하시는 분은 필름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집 전체 문을 히든도어로 설치하고 문 찾아서 더듬더듬 다니기 대 문 없이 뻥 뚫린 집에 살기.
히든도어 너무 잘 시공해 놓으면 진짜 벽인지 문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뭐 뻥 뚫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히든도어 설치하는 게 낫죠.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집에 여기 문인지 벽인지 모를 리는 없고 이 공간의 확장성들이 좀 디자인적인 이점이 있다 보니까 많이 설치는 하죠. 히든도어를 써서 불편할 만한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예쁜 거일수록 관리가 어려워요. 전자국이 생기는 그런 부위도 있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어르신들 좀 가족의 구성원이 있고 하면은 히든도어 추천하지 않아요. 사용감 자체가 일단은 일반 문의 부위에서는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킹밖에 좁은 자취방 싱크대, 수전만 한스그로의 폭포수 수전 쓰기 대 싱크볼만 넓은 사각 싱크볼 쓰기. 자취방에 한스그로의 수전, 와우. 근데 싱크볼 요만해요. 한스그로의 폭포 수전이 거의 150만 원대예요. 엄청 비싸, 수전 한 개가. 그러니까 당연히 싱크볼 넓은 사각 싱크볼 써야죠. 사실 이건 저도 무조건 싱크볼. 그럼. 근데 중요한 건 자취방에 넓은 사각 싱크볼도 안 들어가. 그 가격이면 그냥 싱크대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싸제 싱크 공장 같은 데 가면은 규격화돼 있는 싱크대들이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정말 저렴해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원룸 투룸 사이즈 정도 되는 싱크 대충 얼마 들까요? 뭐 사이즈에 따라 틀리겠지만 100만 원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을걸요. 한스그로에 살 돈이면 한스그로에 살 돈이면 싱크를 바꾼다. 몰딩 걸레바지 문선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가성비가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턱이 생기는 것들 때문에 먼지도 많이 쌓이게 되고 몰딩 걸레바지, 문선까지 없애는 시공은 훨씬 더 유익하다.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요. 몰딩 걸레바지가 있으면은 왜 안 예쁜 거예요? 몰딩 걸레바지가 있어서 무조건 안 예쁘다는 아니에요. 클래식한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장식적인 프레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데 이게 안 예쁜 이유는 기존의 벽체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공되기 때문이에요. 콘크리트 벽체가 수평 수직이 딱 맞지를 않아요. 약간은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또 배가 나와 있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도배지를 시공을 하니까 도배지와 걸레바지가 만나는 면, 도배지가 만나는 코너 이런 곳들이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지고 이게 보기 싫은 거죠. TV 완전 매립 하는 게 좋다 대 안 하는 게 낫다. TV 완전 매립은 하세요. TV를 완전히 벽하고 1대1로 만드는 방식이 완전 매립 방식인데 이왕 큰 TV를 사는 경우에는 TV를 완전 매립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죠. 이걸 나중에 더 큰 TV 사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매립으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그 뒤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리모컨하고 와이파이 신호가 안 터지거나 약해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집이나 저희 고객들 집에 설치했을 때 그게 안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리모컨 방식이 제가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 거랑은 지금 것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래된 모델이 아니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TV 제품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제가 안 되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거실 안방에 실링팬 쓴다 vs 안 쓴다. 나는 쓴다. 안 달면 손에 실링팬입니다. 일단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시기가 일단 줄어드는 것 같고요. 겨울에도 난방을 하면 공기순환이 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실링팬을 쓰면은 공기순환 자체도 훨씬 더 순조롭고 히터 틀었을 때 그 공기 답답한 그게 좀 덜한가요?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선풍기나 서큘레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선풍기 날개 청소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매일 분해를 자주 해야 되고. 실링팬은 정말 관리하기가 좋아요. 의자 넣고 올라가서 쓱쓱쓱쓱 닦고 끝! 그리고 저는 선풍기가 자리 차지하는 게 싫어가지고 너무 싫죠. 선풍기 자지 처리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실링팬 한번 설치해놓고 쓰면은 와, 이거 신세계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좀 층고가 낮은 집들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의 평균 높이가 반전 높이라고 해서 우리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높이는 2300이 기본이에요. 예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낮은 집이 2200에서 2250 정도가 있긴 한데 실링팬 낮은 거를 쓰시면 웬만한 집에서 다 가능하고 정 지금 내가 우리 집이 낮아서 좀 힘들다 하는 집은 천정에 실링팬 설치 부위를 조금 오려내서 등박스처럼 만들고 몸통을 더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층고 낮은 집 반 내리고 시스템 에어컨 한다 대 반 내림 없이 그냥 쓴다. 시스템 에어컨
한다. 층고가 낮은 집이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내려오는 폭은 기존의 천장 높이를 고려했을 때 많이 내려오는 집이 15cm 정도고 적게 내려오는 집은 10cm 정도만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단을 내리고 설치가 일단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낮다고 해도 한 2200 정도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민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키가 190cm인데 시스템 에어컨 내려왔을 때 10cm 이상 위에 공간은 남을 거예요. 자, 이제 욕실입니다. 자, 욕실 타일 공짜로 300각 타일 시공하기 대 500만 원 주고 600에 1200 시공. 공짜로 300 시공하기. 아, 의외인데요. 공짜로 지금 시공해 준다는데 왜 안 하죠? 600에 1200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가성비가 높은 시공을 해야 된다면 300에 600, 300에 300의 이런 일반 타일 사이즈를 사용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가성비가 좋은 타일이라도 어떤 색상의 타일을 배치를 하느냐, 어떤 매질을 넣어서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 측면에서 유지 관리가 더 좋다라는 측면에서 600에 600이나 600에 1200 타일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저희 디자이너님이 주신 질문인데 샤워 부스 만들 때 유리 파티션 대 타일 파티션. 타일 파티션. 유리 파티션은 물때가 많이 보이고 더 투명하게 욕실을 넓게 보이게 하는 요소로서는 좋지만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타일 파티션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요즘 시공하는 타일 파티션 비용은 한 부가세 별도로 한 40만 원 정도면은 가능하고요. 많아도 뭐 한 50만 원 초중반 정도면은 아마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유리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비규격 제작을 하더라도 20만 원대면 보통 시공을 하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배 정도 차이는 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타일 파티션을 할 때 이 파티션 바디를 무엇으로 이제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는데, 예전에는 벽돌을 쌓아가지고 타일을 붙여서 많이 두꺼웠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철제를 사용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타일을 붙이거나 또는 폼 세라믹이라고 하는 판넬을 세워놓고 타일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두께 값이 5cm에서 6cm만 돼도 타일 파티션을 만들 수가 있죠. 다음은 세면대예요. 자, 욕실 밖에 건식 세면대 대 욕실 안에 일반 세면대. 당연히 욕실 밖에 있는 건식 세면대죠. 전체적으로 건식을 선호하시네요. 우리 집에 건식 세면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시공을 못하는 거지, 유지 관리도 건식 세면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사용성도 정말 좋습니다. 자, 욕실 샤워 공간에 욕조 대 샤워부스. 샤워부스가 훨씬 더 활용도가 좋죠. 욕조를 이제 애기들이 이제 커 보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가 마지막 사용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욕조를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욕조 위에서 우리가 샤워를 해보면 아는데 욕조 바닥이 화장실 바닥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사실 욕조 위에서 샤워하기는 그렇게 좀 불편하다, 사실.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옷장으로 붙박이장 대 시스템 행거. 붙박이장. 일단 문짝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이 행거형은 옷에 쌓이는 먼지를 제거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죠. 다만 드레스룸 자체가 독립되어 있을 때, 그 안에 시스템 가구가 있을 때는 옷을 입거나 옷을 고르는 게 더 쉽겠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짝이 있는 붙박이장이 옷에 쌓이는 먼지도 적고 더 유지관리가 더 좋아요. 생활 공간에 둘 거면 붙박이장이고 따로 독립된 공간을 줄 거면 시스템 행거다. 소형 평수 아파트 현관에 중문이 있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소형 평수 현관이라도 중문이 있는 게 낫다. 중문의 기능적인 역할은 이게 소형 평수다, 대형 평수다에 따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냉기와 온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풍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적인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들은 애기들이 밖으로 이렇게 현관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기도 하고요. 그럴 바에는 중문이 기능적으로도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관 중문으로 여닫이 중문 대 슬라이딩 중문. 이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여닫이 중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아서 예쁜 디자인 중문을 만들고 싶은 분은 여닫이 중문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기능적으로는 슬라이딩 중문이 완전 오픈이 가능하니까 깔끔하고 유지가 더 좋아요.
하지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적인 좀 한계가 좀 있어요. 슬라이딩 할 수 있는 옆에 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설치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닫이 중문이랑 슬라이딩 중문이 차응 성능이나 단열 성능이 차이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슬라이딩 중문이 여닫이 중문보다는 하드웨어 특성으로 보면은 기밀 성능은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신발장을 구성할 때 벤치형 신발장 대 수납으로 꽉 채우기. 신발장 구성할 때 일단은 수납으로 꽉 채우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공간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가 좀 좁은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납으로 꽉 채우는 게 좋고요. 다만 약간의 공간을 비우는 거는 아주 디자인적으로도 더 예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부 띄움 같은 거죠. 하부를 살짝 띄워주고 조명을 넣어준다는 이런 정도의 디자인만 들어가도 훨씬 더 이 현관이 더 살아납니다. 벤치형 신발장을 꼭 원하시는 분들은 공간감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좁은 신발장에는 또 만들어도 좀 덜 예쁜. 그렇죠. 일단 수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억지로 얘를 집어넣으면 좀 옹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발코니가 집에 4개나 있을 때 4개를 전부 확장한다 대 전부 그냥 쓴다. 확장한다. 발코니를 확장을 한다 안 한다는 물론 발코니의 활용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지만은 그걸 일단 떠나서 생각한다면 부동산적인 가치가 일단 있습니다. 확장을 했을 때 늘어나는 이 전용 면적의 이 부동산적인 가치는 확장을 안 한 발코니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확장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확장을 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확장을 하니까 너무 춥다, 확장한 집들 다 엉망이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제대로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음 거 가겠습니다. 또 남았나요? 왜 이렇게 많나요? 이제 거의 끝. 질문이 너무 많아요. 상담료 주세요. 구독자분들이니까 공짜로 해주셔야 돼요. 이건 상담료 받아야 돼. 질문이 30가지가 넘는 것 같아. 세탁기 설치할 때 단을 높인다, 그냥 설치한다. 세탁기 단 올린다. 이게 논란이 있는 게 AS랑 설치를 안 해준다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가구장에 빌트인으로 우리가 세탁기를 넣으면서 LG나 삼성이 이걸 설치를 해주지 않아요. 지금 밀레라든가 수입 제품은 설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왜 설치를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냥 가구장을 짜고 얘를 올리면 물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설치 안 해주는 거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제대로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철제 프레임으로 튼튼하게 하부 틀을 짜주고 거기 위에다가 세탁기를 올릴 수 있게 가구를 짜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사님들은 오시면 무조건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설치 매뉴얼을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부 틀을 짜고 설치했을 때는 세탁기를 넣을 수 있다라는 규정과 매뉴얼을 주시고 그거대로 시공을 하게끔 만들면 되지. 소비자들은 이걸 원하는데 왜 무조건 안 해준다고만 얘기를 합니까? 이게 국내 가전의 한계 아닌가요? 그렇게 저희 단높임해서 시공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직접 설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설업체로 지금은 설치를 할 수밖에 없고 물론 AS 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요.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 창틀 외부에 설치한다 대 실외기실 만들어서 설치한다. 이제 외부에 설치 안 됩니다. 실외기실 만들어 설치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외부 설치를 하게 되면은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실제로 이걸 설치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 난간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 유지 보수가 쉽게 되지 않아서 큰 장비가 비싼 돈을 주고 별도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따로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지금 에어컨 정식 대리점들은 외부 설치를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정식 대리점을 통해서 설치할 때는 무조건 실외기실을 설치하고 실외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이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외기실은 항상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이런 걸 만들 때는 뭐를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창문 분할을 통해 가지고 실외기 전용 그릴창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같은 발코니 한 구획 안에서도 실외기실을 만들고 별도 전용 문을 만들면 그 공간을 나누어서 설치는 할 수 있어요. 이 설계나 계획이 좀 어렵거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렌지 블럭으로 문의해 주세요. 저희 디자인 연구소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사례에서 또 실외기실 따로 만든 거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팁을 많이 주셨죠.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질문 다 끝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끝!
정말 오래 찍었는데 와, 질문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오늘 이렇게 밸런스 게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실질적으로 상담할 때 고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 판단들이 100%다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공적인 사례만 가지고도 1년에 저희가 시공 개수가 거의 뭐 200개 가량은 이게 시공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시공 사례라도 저희 쪽에 아마 거의 다 있을 거라고 자신하거든요. 어떤 유형이라도 한번 가지고 와 주시면은 저희가 다 풀어드릴게요. 또 저희가 고객님이 원하는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도 그걸 또 디벨롭을 시켜드리잖아요. 보통 뭐 웬만한 설계는 다 디벨롭을 다시 하죠. 구조적인 불편함을 먼저 개선하고 기초적인 어떤 내용들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가닥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예쁜 것들을 찾아 나가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끝! 하나, 둘, 야, 실수 없이 했는데 2시간이야? 와, 이럴 것 같았어. 내용이 요즘 많더라.